이걸 이렇게 이기는 게 정말 신기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네요. 라이브로 보고 있었는데 캔자스시티가 이 경기마저 가져가는 거 보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경기 6분을 남기고 덴버는 차근차근 전진했고 서드다운 컨버전마저 3번이나 성공시키며 캔자스시티 17야드 라인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덴버 키커 윌 러츠의 35야드 시도, NFL 키커에게는 꽤 수월한 비거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게 블록을 당합니다. 덴버 필드골 라인의 왼쪽이 완전 무너졌고 리오 셔넬 선수가 완벽하게 공에 손을 대며 필드골을 막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를 봤을 때 보닉스도 정말 잘 뛰었고 특히 덴버 수비가 캔자스시티를 효과적으로 잘 막았는데 역시나 결정적일 때 덴버를 막았던 건 득점을 허용하지 않았던 캔자스시티의 후반 수비와 스페셜 팀이었습니다. 캔자스시티가 이건 무조건 지는 줄 알았는데 이걸 이기네요. 아니 진짜 올해 치프스는 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운을 너무 일찍 다 쓰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운명적인 팀인 건지 너무 신기하네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재미있게 봤던 경기들부터 먼저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버로우와 라마 잭슨이 만나면 무조건 명경기가 나오네요. 커뮤니티에도 이미 올렸는데 버로우는 혼자 56번의 패스 시도와 428 패싱 야드, 터치다운 4개를 기록했고 라마 잭슨은 290 패싱 야드와 4개의 패싱 터치다운 그리고 33 러싱 야드까지 기록했습니다. 경기는 결국 마지막 신시내티의 투포인트 컨버전 플레이 실패로 끝이 났는데 이 플레이에 홀딩도 있었고 페이스 마스크 쪽 컨택이 여러 곳에서 나왔지만 페널티는 없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좀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죠. 사실 버로우와 잭슨 말고 이 경기에서 미친 활약을 보여줬던 선수는 11개의 캐치, 264 리셉션 야드와 3개의 리셉션 터치다운을 만들었던 자마 체이스인데 볼티모어의 말런 험프리의 펌블 유도 플레이와 그로 인한 경기 흐름의 변화가 볼티모어의 승리로 이어졌습니다. 참고로 마지막에 라마 잭슨의 닐다운 플레이로 볼티모어는 팀 러싱 야드가 100야드에서 99야드로 떨어지며 43경기 연속 100야드 러싱 기록이라는 역사상 최다 타이 대기록을 달성하지는 못했네요. 디트로이트는 이 경기를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걸까요? 전반 종료 시점의 스코어는 23대7. 제러드 고프는 이 경기에서만 인터셉션을 5개나 던졌고 웬일로 러싱 야드도 총 105야드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반에 디트로이트 수비가 휴스턴을 잘 막은 것도 있고 쉽게 터치다운 득점을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오히려 인터셉션을 스트라우드가 던지며 득점을 하나도 못했던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경기 막바지에 휴스턴의 키커 페어베어는 필드골을 미스했는데 디트로이트 키커 베이츠는 오른쪽으로 아슬아슬하게 한 번, 또 결승 끝내 필드골은 왼쪽으로 아슬아슬하게 넣으며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 전 최근 5경기 동안 인터셉션이 단 하나도 없었던 고프는 이 경기에서만 전반에 3개 그리고 3쿼터에 2개를 던졌지만 안 좋았던 50%의 패스 성공률로 어떻게든 팀을 이끌며 4쿼터에만 13득점을 했네요. 이런 경기까지 이기다니 여기도 캔자스시티와 비슷하게 참 운명적입니다. 피츠버그는 절대 뽀록이 아닙니다. 절대요. 제일런 워런의 골라인 펌블 턴오버도 있었고 완벽한 페이크 펀트 플레이 콜이었는데 어이없는 드롭도 나옵니다. 이렇게 강팀 워싱턴을 상대로 실수가 없었던 경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겨냅니다. 3쿼터 21대 27이 됐을 때 윌슨의 인터셉션도 나오고 이때 제일런 워런의 펌블도 나온 거였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오늘 경기는 피츠버그가 이기기 어렵겠다 싶었습니다. 사실 결승 터치다운이 나왔던 드라이브에서도 러셀 윌슨이 워싱턴 32야드 라인에서 서드 앤 나인 플레이의 압박을 엄청나게 강하게 받으며 공을 허공에 던졌을 때까지만 해도 큰일 났다 싶었는데 이 문볼을 지난주 새로 트레이드 영입이 되었던 마이크 윌리엄스가 받았습니다. 아니 진짜 아무 목적 없이 공을 던지는 것 같아 보이는데 윌슨이 던지는 공에는 자석이 붙어있나 윌리엄스 품속으로 정말 빨려 들어가더군요. 피켄스도 말도 안 되는 바디 컨트롤로 터치다운을 잡고 결국에는 그렇게 피츠버그가 워싱턴을 상대로 1점차 승리를 가져가게 됩니다. 크리스찬 맥캐프리는 돌아오자마자 혼자 127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가 러싱으로는 팀 전체적으로 75야드밖에 달리지 못했지만 브록 퍼디가 혼자 353 패싱 야드와 2개의 패싱 터치다운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제이크 무디가 필드골을 3개나 실축하며 사이드라인에서 디보 사무엘에게 한 소리 들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결승 필드골, 끝내기 필드골을 넣으며 결정적인 순간에 나이너스의 승리를 만들었네요. 미스 필드골 하면 이번 주는 구영애 선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4번의 필드골 시도 중 3개를 넣지 못했고 블록당한 킥도 있었는데 어쨌든 팀이 3점 차로 아쉽게 졌다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너무나 뼈아픈 패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뉴올리언스의 감독 대행 데런 리지가 원래는 스페셜팀 코디네이터라서 이 필드골 블록이 더 의미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뉴올리언스는 정말 소란스러웠던 지난 한 주를 뒤로하고 7연패 후 첫 승리를 오랜만에 가져갔다는 게 너무나도 의미 있었습니다. 한 주간 리지 감독 대행이 선수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이 단결이었다고 합니다. 분명 경기력에서는 공격 야드도 468대 365로 많이 밀렸는데 결국 애틀랜타가 결정적인 순간에 실수를 반복할 때 뉴올리언스는 안정적으로 경기 운영을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네요.
시카고는 큰일 난 것 같은데요. 뭐 드레이크 메이도 딱히 그렇게 잘하진 않았는데 케일럽 윌리엄스 기록과 전체적인 공격 기록이 처참했습니다. 일단 색을 9번이나 당했습니다. 9번이요. 패싱 야드는 단 120야드밖에 없었습니다. 팀 전체적으로는 73 러싱 야드밖에 없었죠. 특히 14번의 서드다운 플레이 중 성공적인 퍼스트다운 갱신 플레이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뉴잉글랜드는 그나마 스티븐슨의 러싱으로 전진을 꽤 하며 필드골로 남아 득점을 몇 번 할 수 있었는데 시카고는 정말 처참하게 졌네요. 앞으로의 스케줄이 정말 헬입니다. 시카고는 회복이 힘들어 보이네요. 예전 다놀드의 모습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스로우백 다놀드,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만 3개를 던졌고 팀 러싱 야드는 169야드나 있었지만 터치다운이 없었는데 필드골만 4개를 넣어서 경기를 이겼습니다. 트레버 로렌스 없이 맥 존스가 대신 쿼터백으로 뛰었던 잭슨빌의 공격력은 최악이었죠. 존스의 111야드와 러싱 56야드가 다였습니다. 생야드를 빼면 미네소타는 402야드를 전진했고 잭슨빌은 143야드밖에 못했습니다. 미네소타의 서드다운 결정력과 특히 레드존 결정력이 너무나도 안 좋았기 때문에 계속 끌려가다가 4쿼터에 필드골 2개로 가까스로 이겼네요. 정말 오랜만에 조시 앨런 선수의 멀티 인터셉션 경기가 나왔습니다. 올해 앨런의 턴오버 수가 많이 줄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터치다운 없이 인터셉션만 2개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경기를 다방면으로 압도했던 팀은 역시 버팔로였습니다. 플래코를 상대로 버팔로 수비는 인터셉션을 3개나 가져갔고 그중 하나는 픽6 그리고 스트립셋까지 만들며 콜츠의 공격을 틀어막았습니다. 키온 콜먼과 아마리 쿠퍼가 뛰지도 않았고 킹케이드까지 부상을 당했는데 그래도 타일러 베스가 3개의 필드골을 완벽하게 성공시켜주며 수월하게 이겼습니다. 애리조나는 밸런스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뉴욕 제츠는 그냥 이제 믿으면 안 됩니다. 경기 시작부터 모멘텀은 뉴욕 제츠 쪽으로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고 애리조나가 경기 흐름을 장악했습니다. 토탈 공격 야드는 207대 406으로 애리조나가 월등히 우세했고 공격 점유 시간도 5분 이상 많았으며 턴오버 대결에서도 1대 0으로 애리조나가 이겼습니다. 또한 애리조나가 패스 시도는 24번밖에 하지 않으며 러쉬 시도 32번으로 공격을 운영했는데 심지어 카일러 머레이는 인컴플리션을 단 2개밖에 던지지 않았고 혼자 패싱 러싱 으로 각각 터치다운을 1개 그리고 2개 기록했습니다. 수비적으로도 뉴욕보다 훨씬 더 에너지 넘쳐 보였고요. 뉴욕은 이렇게 되면 벌써 7패째니까 사실상 올 시즌 플레이오프 진출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였습니다. 마이카 파슨스가 부상에서 복귀하긴 했는데 프레스콧의 시즌아웃 햄스트링 수술로 댈러스의 쿼터백은 쿠퍼 러쉬와 트레이 랜스였습니다. 패싱으로 49야드, 러싱으로 97야드, 턴오버 5개, 창피한 수준이죠. 반면에 필라델피아는 밸런스가 아주 좋았습니다. 패싱으로 161야드, 러싱으로 187야드를 전진했습니다. 필라델피아는 패배한 워싱턴을 넘어서 이제 지구 1위로 올라서네요. 경기 시작과 함께 윌 레비스와 칼빈 리들리의 터치다운이 나오며 차저스의 리그 최저 실점 수비력을 흔들었지만 이내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LA가 승기를 잡았습니다. 러싱만 39번을 했죠. 테네시의 공격 밸런스가 나빴던 건 아니었는데 차저스는 득점을 꾸준히 하며 2쿼터 역전 후 차근차근 리드를 늘렸고 테네시는 펀트 4번의 필드골 실축으로 크게 졌습니다. 알레안츠 아레나에서 열렸던 독일 경기 캐롤라이나가 이겼습니다. 연장전까지 갔던 경기였는데 뉴욕 자이언츠가 코인토스를 이겼지만 첫 공격 플레이부터 타이론 트레이시가 펌블 턴오버를 범하며 캐롤라이나가 피니에로의 결승 필드골로 이겼습니다. 마누엘 노이어도 왔고 션 호큘리라는 심판은 독일어로 페널티 콜을 보여줬고 테이크 미 홈 컨트리 로드로 떼창까지 경기 내용도 내용인데 독일 경기는 분위기가 참 특별한 것 같네요. 이번 주는 이 운명의 팀들 캔자스 시티와 디트로이트가 말도 안 되는 승리를 보여줬네요. 지금 분위기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이 두 팀이 슈퍼볼에서 만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마이애미 대 LA 램스 경기 쿠팡 플레이 해설로 뵙겠습니다.